포하. 지옥락의 일본 이름은 지고쿠라쿠인데 앞글자만 떼면 지고쿠, 지옥을 뜻하고 뒷글자만 떼서 읽으면 고쿠라쿠, 극락을 뜻해서 이름부터 지옥과 극락이 포함된 세계관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지옥락을 그린 작가 카고 유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며 놀았던 웹툰 작가 꿈나무였다고 하는데, 이때 같이 그림을 그리고 놀았던 사람이 사촌형이자 울트라맨 다이나에 나왔던 배우 츠루노 타케시라고 합니다. 카쿠 유지는 만화가라는 꿈을 꾸던 시절, 그림 시절을 키우기 위해 남들이 주로 선택하는 어시스트가 아니라 특이하게 만화 편집자가 되기를 원했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전혀 미술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를 한 적이 없고 만화에 관련된 직장은 편집자가 처음이었습니다. 카쿠 유지가 그림 작가를 꿈꿀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이 미술대학에 다녔고 특히나 아버지가 상업 그림 콘티를 그렸을 정도라서 집안 자체가 미술에 관련된 환경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죠. 카쿠 유지는 만화 편집자로 취직에 성공한 뒤 편집자로서 맡았던 작가가 괴짜가족 시리즈로 유명한 하마오카 켄지였죠. 그 후에는 어시스턴트 생활도 했는데 그때 만난 작가가 바로 체인소맨을 그린 후지모토 타츠키였어요. 그래서 지옥락에서도 체인소맨과 비슷한 느낌을 받는 팬들이 많고, 체인소맨의 일부 완결을 축하할 때 카쿠 유지가 지옥락 그림체로 그린 그림도 체인소맨이 보인다라고 말한 팬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야기의 주 배경이 섬이라는 점과 그 섬이 꽃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섬에서 주로 전투를 하여 생존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 모두 닮은 피안도와 비슷하기도 하죠. 카쿠 유지는 예전에 연재했던 작품 판타스마를 연재할 때는 늘 다른 사람에게 맞춰 그림을 그려왔지만 인기가 없어서 좌절하고 있다가 지옥락은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비틀어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렸다고 해요. 또한 초기 구상은 사형수와 아사에몬들이 섬이 아니라 폐쇄된 공간에서 지낸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설정 이야기만 계속하다가 이야기 끝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며 지금의 지옥락 설정을 탄생시켰습니다. 거기다 작품을 연재하기 전에는 편집자가 작가님 그림 문제 있어요, 고쳐오세요 라고 말할 만큼 그림체가 좋지 않았어서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는 코이케 이치오의 그림을 연구했고 연재 초반에는 계속 이걸 의식해서 그렸다고 하죠. 지옥락의 특징 중 하나는 과거 시점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답게 현재는 잘 쓰지 않는 고지식한 말투가 꽤나 많다는 건데요. 카쿠 유지는 대사들을 쓸 때 본인이 그림을 그리며 등장인물들에게 묻고 그 대답을 반영시킨 이야기로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캐릭터들이 고지식한 말투만 쓰는 건 아니고 영어 대사가 나오기도 하고, 이 대사를 쓴 이유는 독자에게 만화는 라면이 다 끓을 때까지 기다리는 여정이라고 말한 카쿠 유지가 라면물 끓는 사이에 독자들이 편안하게 보라고 이런 대사를 썼다고 밝혔죠. 그러나 지옥락은 칼을 쓰고 실제로 사람을 벤다거나 전투를 하는 장면이 많다 보니 엄청나게 잔인하다는 평가도 많은데, 이건 모두 카쿠 유지가 의도한 요소입니다. 기생수를 좋아하는 카쿠 유지는 뜨거운 이야기를 그리려면 피트성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느껴서 일부러 전투를 하며 잔인한 묘사를 피하지 않았고, 칼이란 한 번 뽑고 나서 어느 한쪽이 죽지 않는 한 절대로 집어넣는 법이 없다 라는 내용을 배우고 나서는 칼을 다루는 이야기에서는 잔인함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 지옥락의 내용이 잔인해지는 걸 피하지 않았다고 해요. 지옥락의 배경은 나라의 지배자가 도쿠가와 요시나리라고 불리는 쇼군이 있는 걸로 봐서 과거 일본의 에도 시대라고 추정되는데요. 지옥락의 배경은 일본과 일본의 류쿠 부근의 남해에 존재하는 가상의 섬인 신선양입니다. 신선양은 밖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꽃이 피어나고 여러 나비가 춤추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신선양이라고 부르죠. 작품 내의 쇼군은 계속해서 신선양에 여러 사신을 보내며 그 땅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 했지만 매번 돌아오는 것은 꽃밖에 없었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몸 곳곳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걸 본 쇼군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라면 분명히 불로불사의 선약이 있을 거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 섬에 보내지만 사람들은 계속 몸에 꽃이 핀 채로 돌아오기만 했죠. 그래서 죽는 게 예정된 사형수들과 그 사형수들을 감독할 아사에몬들과 함께 신선양에 보내는 것이 바로 지옥락의 스토리입니다. 사실 돌아오는 사람들의 몸에 꽃이 핀 이유는 타오를 추출해 만든 단을 입에 대서 꽃으로 변화한 뒤 배에 태워져서 보내졌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람이 배를 타고 떠내려왔는데 온몸에 꽃이 피었다 라고 생각한 거죠. 신선양이라고 하는 지역은 불로불사라고 하는 단어와 굉장히 연관이 많은 지역입니다. 신선양을 만든 사람은 진시황이 불로불사를 위해 불로초를 찾다가 명령을 받아서 서쪽으로 간 서복이라는 사람인데, 지옥락에서는 서복이 신선양에 들어와서 타오를 직접 개조하기도 하고 신선양에 사는 천성과 목인들을 만들어낸 전설의 인물로 등장하죠. 지옥락에서는 기 혹은 힘을 타오라고도 부르는데요. 타오는 5가지 속성이 있으며 서복이 만들어낸 천선들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힘, 타오를 기르는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타오는 음양에 좋아 감정의 균형을 유지해야 강해지다 보니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작품 내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타오가 당시의 전투 능력치로서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가늠하게 해주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지옥락은 만화 외에도 소설, 애니메이션, 팬북, 네이버 웹툰으로도 나왔는데요. 공식 소설과 팬북도 13권과 함께 한국에서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고 아직 예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옥락 소설은 지옥락 7권과 동시에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지옥락의 소설화를 맡은 히시카와 사카쿠는 카쿠 유지가 과거에 어시스트를 했던 체인소맨의 소설화도 맡았었습니다. 지옥락의 애니메이션 감독은 지저귀는 새는
날지 않는다를 통해 데뷔한 마키타 카오리 감독입니다. 마키타 카오리 감독은 이 작품을 연출하면서 예전에 제작되었던 에도 시대 배경 소설의 원작인 애니메이션 더 팔견전이 액션을 참조해서 지용락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마키타가 감독을 맡은 지용락 애니메이션은 특유의 얇은 선 작화가 호불호가 갈리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듣고 있어요. 그러나 마키타 감독은 이 작품을 만들면서 스케줄 관리에 실패해서 이야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많은 그림에서 퀄리티가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지용락 애니메이션은 좋은 평을 듣고 있긴 하지만 그것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넷플릭스, 프라임 비디오, 히카리 TV 단 3개의 OTT에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찾아보기 매우 힘듭니다. 한국에서도 OTT를 통해서 보려고 하면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어서 다른 애니 사이트인 라프텔 등을 쓰는 팬들은 볼 수 없다고 하죠. 지용락의 주인공은 여주인공 사기리와 남주인공 가비마루인데요. 그 외에는 에이젠, 슈겐 등의 아사에몬들과 로쿠로타, 아카기누 등의 죄인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지용락의 여주인공 사기리는 참수 전문 가문 야마다 아사에몬의 구성원 중 하나이자 본인도 참수 전문인 아사에몬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기리는 여주인공이지만 남주인공의 연애 상대인 히로인 역할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남주인공인 가비마루가 죄인으로서의 삶을 끝낸 뒤 사랑하는 아내를 구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진 유부남 캐릭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기리가 아사에몬의 서열 2위 슈겐을 짝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리와 가비마루는 동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사이라고 하죠. 소년 만화에서 그것도 주로 무력을 사용하는 작품에서 여주인공이라는 포지션은 굉장히 희귀해서 사기리는 굉장히 희귀한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다 히로인 역할을 하지 않는 여주인공이라는 점도 덧붙여져서 여성 주인공 포지션을 소화하면서 남성 주인공과 동료로 남는다는 점에서 블리치의 쿠치키 루키아와 비슷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작가는 사기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귀엽게 그리려고 노력한 캐릭터다 보니 제일 그리기 어려운 캐릭터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칼을 다루는 캐릭터임에도 실전 경험이 없다 보니 몸에서 눈에 띄는 상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니테일의 헤어스타일, 거기다 머리를 묶지 않으면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평소에는 진지한 표정과 존댓말을 주로 사용하는 사기리를 귀엽게 그리려고 한다는 점이 사기리를 그리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아요. 사기리는 아사에몬이 참수를 할 때 입는 복장이다 왼손에만 토시를 하고 있는데, 토시의 의미는 죄인을 애도하기 위한 거라고 하죠. 또한 가슴끈에서 늘어뜨린 애도의 방울은 죄인을 참수할 때 방울이 울리게끔 해서 죽는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 달아둔 겁니다. 사기리는 눈동자 색이 표지나 일러스트에 따라 달라져서 공식 표지에서는 연홍빛으로 등장하다가 대부분의 굿즈나 작품에서는 검은색의 눈동자로 등장하죠. 지용락에서 가장 저평가를 받는 캐릭터가 바로 주인공인 사기리이기도 한데요. 사기리는 수장이 딸로서 자라왔고 실전 경험이 없다는 점에다 고대시대의 여성은 좋지 않은 취급을 받았어서 가장 좋은 검술 실력을 가졌음에도 파견된 아사에몬 중 가장 서열이 낮았죠. 거기다 사람을 죽이는 아사에몬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한 전쟁이나 전투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멘탈이 굉장히 약해서 아사에몬들 사이에서는 전력 외 취급을 받았을 만큼 큰 무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전투 경험을 쌓으면서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가비마루와 협력하는 모습도 보여줘서 성장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애니메이션에서 사기리 역할을 맡은 성우는 하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해서 하야사카 아이 역을 맡은 하나모리 유미리라고 하는데요. 몇 년 전까지는 사기리처럼 긴 머리를 유지하고 있다가 현재는 단발로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가비마루는 지용락의 남주인공이자 여주인공인 사기리의 파트너 캐릭터입니다. 가비마루는 애니메이션 1화에서 가장 비중 있는 캐릭터로 다뤄지는데 1화 내내 칼로 베어도 소와 말이 사지를 끌어도 불로 태워도 절대 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불사의 몸을 가진 걸로 묘사되는데요. 그나마 참수 전문직인 사기리가 나서자 목이 살짝 베이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예 죽지 않는 캐릭터는 아니다 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가비마루는 이 캐릭터의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공허의 가비마루는 별명이고 본명은 사쿠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상실에서 깨어났을 때나 작품 내에서 본인을 소개할 때마다 가비마루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사쿠라는 본명은 외전에 가서야 소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가비마루라고 부른다고 하죠. 가비마루라는 캐릭터를 작품 내내 지탱하고 있는 존재는 바로 가비마루의 아내인 유이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닌자로 육성되어 온 전문 닌자인 가비마루가 닌자를 은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임무를 따르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마다하지 않았던 가비마루의 성향을 별다른 이유 없으며 사람을 죽이지 않게끔 만든 존재가 바로 유이죠. 또한 은퇴한다는 뜻을 조직에 전하자 조직이 함정에 빠뜨려 가비마루는 사형수 신세가 되는데요. 아사에몬이 사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면 죽을 위기도 없지만 가비마루가 아내를 다시 만나러 가기 위해 신선양을 가게 만든 동기부여를 준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비마루는 유이를 만난 후에도 자비가 없는 성격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전처럼 임무라고 해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지만 본인이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 죽일 만한 이유가 있다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망설이지 않으며 신선양의 천성과 마주치자 망설임 없이 전투태세에 돌입하는 등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가비마루는 이런 성격 때문에 천선 상대로 한번 죽기도 하고 미엔에게 꽃으로 변하기도
발전하기도 해서 작품의 엔딩까지 가지 못하고 리타이어 될 위기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요. 천성과의 전투에서는 사람임을 포기하고 되살아나기도 하고 리엔에게는 본인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하면서 리엔이 모두를 살리고 본인은 살아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기도 하면서 주인공답게 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리엔과의 전투에서는 리엔이 특별하게 여기는 서복의 시신을 불태우려고 하다가 멈칫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비마루를 죽이기 직전 왜 멈칫했냐고 리엔이 물어보자 아내가 떠올랐어 라고 답하며 리엔에게 남편을 떠올리게 만들었고 리엔이 모두를 살리게 만들었는데요. 과거 같았으면 망설이지 않고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서복의 시체를 불태웠을 거라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인간적으로도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걸 강조하죠. 가비마루는 신선양에서 전투를 끝낸 뒤 선약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면죄부를 포기하고 유이를 보러 떠나는데요. 아사에몬 중 한 명인 지카가 도와줘서 유이와 만난 뒤 제대로 잠도 잘 못 자고 예민했던 과거와는 달리 남들이 주변에 와도 편안하게 잘 수 있을 정도로 평범한 삶을 살면서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사기리와 가비마루는 완결이 나는 13권의 표지에서 주인공 콤비로 소개됐는데요. 두 주인공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단점이지만 서로의 약점과 강점이 너무나도 달라서 둘 다 약점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게 주인공 콤비의 특징입니다. 사기리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회의감을 느끼면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시작부터 느끼지만 가비마루는 그런 건 모르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점이나 닌자 생활을 오래한 가비마루가 돌발 상황을 잘 대처하지만 사기리는 전쟁에서 병사로서 쓸모없는 수준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멘탈이 약하다는 점 등이 주인공 한 명의 약점인 부분이자 다른 주인공의 장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사기리와 가비마루는 성장 환경도 엄청나게 다른 캐릭터인데 사기리는 수장의 딸로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가비마루는 바위마을 수장인 본인의 부모를 죽이고 닌자로서의 삶만 살아오게 강요받았죠. 거기다 사기리는 여성 평균 키보다 훨씬 큰 172cm의 키를 가지고 있지만 가비마루는 남성 평균치고는 좀 작은 150cm의 키를 가지고 있다는 점. 두 주인공은 거의 모든 요소가 겹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주인공들 모두 본인의 약점을 없애고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을 맞이한다는 점이 공통점인데요. 사기리는 멘탈과 전투력 모두 강해진 상태로 리엔을 베는데 성공한다는 것과 가비마루는 인간성으로 리엔을 설득한다는 점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닌자로서 남을 잘 믿지 못했던 가비마루가 사기리와 협력해 적을 물리친다는 점 모두 주인공들이 발전해서 약점을 보완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이는 스문바의 두령의 딸이자 가비마루의 아내인데요. 유이의 왼쪽 눈 부분에 있는 화상 자국은 바로 유이의 아버지이자 가비마루의 스승인 바위마을 수장인 유이에게 불을 지져서 만든 겁니다. 스문바의 마을 수장은 남자는 병사라는 생각과 여자는 아이를 낳기 위한 그릇 취급을 해서 본인의 친딸인 유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끔 눈 부분을 지져버린 거죠. 유이는 그러나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닌자의 삶을 살던 가비마루에게도 삶의 의지를 불어넣어줄 만큼 긍정적인 삶을 사는 인물이다 보니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이는 이야기 중간에 가비마루가 애정을 보여줌에도 이름을 말하지 않고 계속 너라고만 말한다든지 같은 사형수인 쿠노이치가 진짜 있는 사람 맞아?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는 등 가비마루가 환각에 사로잡혀 존재한다고 믿는 인물이라는 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비마루가 기억을 되찾고 유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서 가비마루의 아내가 정말 존재한다는 설이 힘을 받았고 바위마을 행동대장인 시자가 가비마루를 제거하기 위해 등장한 뒤 리타이어 될 때 사모님은 건강히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서 유이가 정말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가비마루가 유이를 떠올리는 장면이 워낙 많다 보니 가비마루만 유이를 좋아하는 짝사랑의 상대가 아니냐는 말도 있었지만 가비마루가 사형수가 된 뒤에는 집에 틀어박혀서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가비마루를 기다린다는 대사가 나와 유이와 가비마루 부부의 사이가 둘 중 한 명만 좋아하는 짝사랑이 아니라 찐사랑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리엔은 신선양이 천선 중 한 명이자 지옥락의 최종 보스인데요. 리엔은 원래부터 천선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서복이 진나라에서 데려온 3000명 중 한 명이자 서복의 아내였습니다. 서복과 리엔은 불로불사를 이루기 위해 타오와 선도를 연구했지만 서복은 그만 목인이 되어버렸고 리엔만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리엔은 서복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서복을 살려내기 위해 연구를 멈추지 않죠. 하지만 리엔도 목인이 되어가면서 상냥했던 성격은 온데간데 없고 흑화하기 시작해서 연구를 하면서 신선양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기도 하며 신선양이 사람들로만으로는 연구하기 힘들어지자 일부러 일본의 본토에 꽃이 핀 사람들을 보내면서 본토에서 계속 사람이 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쇼군이 본 이 사람들은 모두 리엔의 미끼였던 거죠. 거기다 일본 본토의 모든 사람들을 실험체로 쓰겠다는 계획까지 세우면서 주변에 있던 다른 천선들을 도구로만 생각하고 다른 천선들을 미쳐버리게 만들 만큼 서복을 되살리는 데 집착합니다. 일본 모든 사람들을 실험한다고 해도 서복이 살아올 가능성이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살릴 수 있다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서복에 대한 애정만큼 누구보다 뛰어난 캐릭터라는 걸 강조하죠. 지옥락을 관통하는 주제는 인간과 인간이 만나면서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카쿠유지는 지옥락을 그리면서 인간과 인간이 만나며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을 그리려 했다 라고 밝히며 지옥락의 이야기가 단순한 선약을 찾는 게 아니라 주인공들과 주변 인물
인물이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죠. 오늘은 지옥락에 대한 100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아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